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 초반에 사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늘은 상태가 양호한데요. 주말부터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더 이 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대표로 YTN 라디오 나성수 캐스터와 함께 장재현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에게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요.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시간에는 인천광역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어제 오늘 오랜만에 창문 열고 집안 환기시키신 분 계시죠? 덜덜 떨면서도 저도 맑은 공기가 반가워서 창밖을 한참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주말부터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시 괜찮은가 하면은 또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대처법에 대한 논의는 많은데요. 당장 한 번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피하고 보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앞으로도 계속될 미세먼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더 걱정이시죠. 오늘은 특별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이자 아내, 또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한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고충과 또 궁금증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YTN 라디오 애청자분들이면 익숙하실 겁니다. 상큼한 목소리로 아주 발빠르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전해주는 나성수 캐스터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부터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캐스터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 대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엄마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정말 궁금증을 모아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출근할 때 공기질 괜찮았죠? 네, 오늘은 아주 좋더라고요. 예. 또 눈이 약간 내려서 맞아요. 네네, 공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드님은 어떻게 유치원 보냈는가요, 지금? 오늘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 방송을 위해 시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하게도. 자, 오늘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주말에 다시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들을 알아두면 좋을지 함께 나성수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장재현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앞서서 우리 미세먼지 실태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옛날에는 더 심했는데 우리가 측정을 제대로 못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민해지시다 보니까 오염이 심해진다고 이제 느끼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측정 데이터가 쌓여져 있고 그 데이터를 보면 오르락내리락은 있지만은 이제 대부분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온 게 사실입니다. 예. 배출가스 규제도 강화하고 가정용 연탄이나 이제 석유들 사용량도 줄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거나 이제 뒷걸음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은 개발이나 인구 급증을 해서 온도가 높아진 곳도 있기는 하지요. 예. 그러면 제자리 걸음이라든지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가 이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들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 많이 줄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제 거의 좀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높아진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오물질 배출량이 늘어났거나 또는 이제 줄여드는 게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뒷걸음치거나 제자리 걸음하는 거겠죠. 예, 지금은 공공기관을 위주로 이런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에까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고 확대가 된다면 확실히 좀 나아질까요? 지금 정부가 이제 그런 대책들을 주로 이제 고농도인 날 막 하는데 그러고 있죠. 그런 거로는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이제 평상시에 오염도를 이제 줄여놔야 되는데 평소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게 정부가 큰 그림으로 좀 큰 계획,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 점도 참 궁금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아무래도 실내 활동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창문을 닫고 집에서 계시거나 혹은 바깥에 나가더라도 대형 쇼핑몰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바깥 공기를 막을 수 있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그것도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실내가 이제 공기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오염도가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이제 미세먼지 높은 날 이런 이제 습도가 높고 안개도 끼고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가시거리라고 그러죠. 그게 예. 나빠지기 때문에 기분도 이제 불쾌하고 불편하지만은 실내에 머문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불안하면서 실내에 머무는 게 정신 건강에도 나쁘고 운동 부족으로 더 나쁠 수도 있죠. 예. 자, 여러 가지 오늘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특히 오늘은 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의사로서 여러 가지 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치원 아들 교수고 의사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 유치원 아들을 둔 학부모 대표로 저희가 앞서서 나성수 캐스터를 스튜디오에 함께 모셨거든요.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해서요. 같이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네, 나성숙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러니까 실내에서 더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날에는 키즈 카페나 아니면 백화점 이런 데를 찾게 되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그게 더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들이 이제 환기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이러다 보면 그런 데서도 미세먼지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 높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밀폐된 실내에 환기 안 하고 오래 계시다 보면은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늘어나고 그래서 건강에 나쁠 수도 있죠. 어릴 때 아마 배우셨겠지만은 환기 안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몸에 해롭다 이런 거 아마 옛날 자연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네, 근데 공기청정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또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저희 집만 해도 안방에 하나, 또 거실에 하나를 지금 두고 있고, 또 저희 유치원 엄마들도 기본적으로 한 2대 정도는 다들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창문을 닫아둔 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다. 이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습기를 가동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1시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 환기를 시킨다면 그러면 공기청정기 사용해도 좋은 건가요? 공기청정기를 자꾸만 더 사시는 이유가 하나 틀었는데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사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제가 7대 사신 분까지 봤는데 우와, 네.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그만큼 이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피하려고 하다가 이제 산소 부족이라든지 또 다른 가구나 여러 가지 조리 이런 데서 나오는 다른 물질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공기청정기가 걸러주질 못하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여우 피하려다가 이제 호랑이 만나는 꼴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많이 쓰시면은 전기 사용량도 늘게 되고 그게 결국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는 미세먼지 배출을 이제 증가시키는 결과도 나오니까. 그렇다면 교수님 생각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기를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 또 공기청정기가 빨간불 켜면 우리 공기가 정말 좋지 않아, 집안 공기가 좋지 않아, 이 빨리 파란불로 바꾸고 싶다가 저 엄마들의 사실 심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실만 환기가 돼, 그러니까 안방만 환기가 돼, 그러니까 자꾸 사게 되는 건데요, 교수님. 그럼 네. 환기를 그러면 얼마나 자주 시켜주면 좋을까요? 이제 그 질문하기 전에. 네. 예, 하여튼 이게 국가나 또는 지역사회가 함께 이제 공기를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국민들 걱정 안 하시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오염물 공기를 시켜놓은 다음에 각 개인들이 이제 집집마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북해에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환경오염이라는 거는 배출하는 데서 막아야지, 배출된 다음에 각자 해결하려고 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 갖고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환기를 얼마큼 자주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 공학적으로야 가능하지만 개인들이 그런 거를 뭐 다 측정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숨쉬기가 좀 안 좋다든지 공기가 탁한 느낌이 있을 때면 이제 환기하시는 방법식으로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제가 미세먼지 심한 날은 대부분 사실 외출을 하지도 않고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놀이터에 나가지 말아라, 뭐 유치원 자체에서도 아이들을 그 놀이터에 바깥놀이를 하지 않아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혹시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옷에 묻은 미세먼지를 털어내고 손만 씻을 정도만으로도 괜찮나요? 아이들한테서 그 묻어있는 먼지는 사실은 미세먼지라기보다는 놀이터에서 놀았기 때문에 흙먼지들이 더 많겠죠? 네네. 공기에 있는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해도 그게 무게가 마이크로그램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옷에 묻은 미세먼지를 턴다는 건 좀 황당한 얘기고, 그거는 일반 흙먼지나 여러 가지 다른 먼지겠죠?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네네. 위생상 잘 털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놀고 오고 이래서 손이니 얼굴이 더러워졌으면 그건 당연히 잘 씻어야죠, 위생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씻어내면 좋아요, 교수님? 아니 그것이 근데 미세먼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의 양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도 그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굉장히 강화하고는 있고, 그것이 숨을 쉬어서 마시면은 나쁘다는 거지만 그게 흙먼지가 못에 묻는 그런 양보다 많은 건 아니죠.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미세먼지가 묻어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눈이나 코나 이렇게 호흡기도 한번 좀 씻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비누도. 밖에 나와서 놀고 오면 당연히 들어오면 손과 얼굴을 씻는 거는.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를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손과 발만 시켜도 괜찮은 건지,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미세먼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위생하고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먼지가 많이 묻었으면 다 씻겨야 되는 거고, 손만 더러워졌으면 손 얼굴만 씻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미세먼지가 더 심하다고 해서 더 깨끗이, 더 청결하게 씻을 그렇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저희 아이들이 대부분 유치원에서도 감기가 돌면 무슨 다 감기다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제가 병원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저희 아들도 호흡기가 매우 약하고 또 바깥놀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병원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마스크 착용해라, 또 뭐 손발 깨끗하게 씻어라, 또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 때문에 애들이 호흡기 질환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와 그런 입원 환자들이든지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것들의 이제 통계를 갖고 이제 분석을 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런 영향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 그런 연구 자체가 이렇게 막 누가 자기가 느꼈다 뭐 이랬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밀한 역학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결과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반드시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공기청정기를 그럼 좀 줄여보겠노라라고 생각해서 저희 집에 그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네. 저희 엄마들도 되게 궁금해 하는데 만약 공기청정기를 줄이고자 해서 식물들을 많이 키운다면 얼마나 많은 식물들을 집에서 키워야 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또 뭐 주방에는 어떤 식물, 또 안방에는 어떤 식물, 거실에는 어떤 식물이 좋을까 막 이런 연구하는 엄마들도 사실 있거든요. 혹시 네,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그 걱정들이 이제 많아지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배출이라는 게 이제 연료, 연소, 소각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오염 자체가 안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국민들 관심이나 정부 대책들이 이제 집중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적으로 좀 피해보자 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속설 같은 것들에 이제 많이 귀를 기울이시게 되고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로부터 부모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배출하는 곳들이 배출을 안 하거나 줄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왜 그게 부모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국가 세금이라든지 또는 네. 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조치들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배출원들에 대해서 그걸 줄일 수 있도록 사용하게끔 만들고 또 그런 정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당장 하는 것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높은 날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공고하고 있는 거는 호흡량들이 늘어나면 이제 미세먼지 흡수량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좀 격렬한 활동이나 운동들을 좀 줄여서 호흡량들을 줄이는 그런 방법들을 공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예를 들면 뭐 등산을 하려고 했으면은 뭐 한 서너 시간 하려고 했으면 1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런 등산 대신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만 유일하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고하고 있어요. 예. 뭐 엄마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또 궁금한 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몇 가지 평소에 의문이 있었던 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마스크를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은 뭐 비 올 때 우산 쓰듯이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얼굴에 밀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안 쓸 수가 없어서 착용하고 있거든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마스크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벽하게 밀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죠. 예. 밀착되지 않은 부분으로 대부분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밀착해서 쓰다 보면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산소가 공급되는 부분도 방해가 되고 그래서 마스크 착용 자체가 또 나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는 마스크를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외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들을 정부가 권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 마스크를 권고하지 않으면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을 좀 권장합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흡량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 지금 이제 육체적 활동이나 강도나 시간을 줄이는 방법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나성수 캐스터도 이제 아이에게 마스크 씌울 때 아무래도 겉 포장지에 있는 KF 숫자 뭐 높은 걸 쓰면은 더 좋겠거니 해서 높은 걸 주로 쓰나요?
네, 저희 아이는 대부분 80, 94, 이 정도는 쓰는데요. 근데 네. 사실 아이들이 답답해 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놀이터에 갈 때도 엄마들이 그냥 마스크를 쓰기 싫어하니까 네네네. 놀이터를 그냥 안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부모들이 더 그렇죠. 많거든요. 예. 근데 교수님 그러면 엄마들은 유치원 등교할 때나 학교할 때 그 잠시라도 사실 마스크 착용을 쓰게 하고 싶은데 그럼 그것도 사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라는 거는 개인적인 그 보호구인데 그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예. 불편하지도 않은데 마스크를 써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노약자들의 경우는 그 KF 뒤에 숫자가 무조건 높은 것을 써서 숨이 쉬는 게 답답하다면은 오히려 다른 뭐 호흡기라든지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런 부분들도 해외 그 여러 가지 정부나 또는 의학 기구들에서도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 걱정을 갖다 과도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산소를 갖다 덜 마시고 또 몸에 힘들게 만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런 이제 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숫자 표기에 따라서 그 공기가 걸러지는 게 달라지는 만큼 숨 쉬는 것도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본인에 맞는 예. 그 숫자 적당한 것을 또 찾아서 쓰는 게 또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에서 예.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혹시 이게 미세먼지를 이렇게 마시면 폐에 축척이 된다, 뭐 잘 배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설이 많아서 그래서 엄마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고 또 아이들한테도 마스크를 쓰이게 되는데 그럼 이 미세먼지를 마셨을 때 이걸 배출을 하려면 물을 많이 마신다. 왜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요? 미세먼지라고 그래서 다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배출되기도 하고 배출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흡착되는 부분도 다 다릅니다. 그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건 기관지 어떤 건 폐포 그래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미세먼지가 아주 높아서 불편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 보호구라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마스크를 잘못 쓰면은 오히려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데 산소 부족만큼 건강에 해로운 거는 없다. 왜냐하면 숨 쉬는 게 우리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숨 쉬는 거를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그래서 미세먼지를 미세먼지가 무섭고 그다음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미세먼지를 발생 자체를 줄이자라고 해야지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숨쉬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세상 그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발생하는 그 원인을 먼저 찾아서 그것을 줄이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 참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뭐 오해하고 있는 점 혹은 잘못 알고 있는 점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부에서는 미세먼지를 대하는 뭐 언론이라든지 지자체 태도가 과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혹은 뭐 예방을 과하게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나성수 캐스터도 아마 이런 사연 보셨을 것 같은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낀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분이 당신 유난스럽게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오. 왜 위기 조장하느냐. 뭐 이렇게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걸 평생 연구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한 이유는 미세먼지가 나쁘니까 미세먼지를 줄이자. 그래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여태까지는 힘들었던 뭐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것도 기피하고 그랬는데 또 기업들도 이제 투자하는 거를 어려워했고. 예. 지금이 아주 국민들의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토대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개인적인 그런 어떤 속설에 의한 어떤 대책들 이런 거로 집중하거나 또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가게 된 게 사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호소하기보다는 각 개인들한테 외출하지 마라, 마스크 쓰지 마라라고 계속 해왔거든요, 정부가. 그리고 언론들도 그런 걸 받아서 그대로 쓰다 보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세계 어떤 나라들도 미세먼지가 나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얘기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거죠. 그럼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뭘 해야 되냐. 연료 사용이나 소각을 줄이고 연료들이 이렇게 석탄이나 이런 안 좋은 연료들을 좀 청정 연료로 전환하고 그래도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좀 방지 장치를 설치하든지 해서 줄이자. 그래서 그런 작은 효과가 작은 것들이라도 모여서 큰 효과를 나타내서 좀 우리 사회를 좀 깨끗한 사회로 그다음에 저에너지 고효율 사회로 만들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들이 지금 중심이 안 되고 각 개인들한테 책임과 또는 대처 방법을 갖다 다 이렇게 떠넘긴 그런 지금 상황이 이제 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바로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말 많이 인터뷰를 해왔었는데 지금까지는 뭐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뭐 미세먼지 전망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해오다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궁금한 점은 무엇일까 또 다른 시각으로 미세먼지를 바라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오늘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장재현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함께해준 나성수 캐스터도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계천과 을지로 지역 상인들이 재개발 사업에 반발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신년 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 도심 산업 근거지를 없애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산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만간 정리된 입장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이 지역 상인과 장인, 예술가들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재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위해 이 일대를 제조산업 문화특구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재개발로 을지, 면옥 등 전통 있는 점포들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가능하면 보존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큰 비판을 받았던 여의도 용산 통개발 계획을 재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류 조치에 변함이 없으며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블록 파손이나 도로 위 파임 지점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고 30만 원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은 반기별 누적 신고에 따라서 최고 3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민선 7기 기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을 이행하는데 모두 83조 1천억 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공약 사업은 도정 목표인 공정과 평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365가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비 52조 6천억 원과 도비 4조 800억 원, 시와 군비 4조 8천억 원, 기타 21조 6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과 환경 분야 사업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준공영제 실시, 저소득층 공공주택 공급, 또 동북부 규제 합리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2년 말까지 외곽 전역을 연결하는 순환 둘레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길이가 700km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경기 외곽 순환 둘레길은 현재 30개 시군에서 만든 64개 둘레길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절 구간을 새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성합니다. 경기도는 또 둘레길 외 외곽 전역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종 청라국제도시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청라국제업무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청라시티타워의 조속한 착공과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오늘 진짜 엄마들이 궁금했던 점들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네, 되게 공기청정기 사용을 좀 줄여라. 마스크 착용을 줄여라. 이 말씀에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교수님 말씀 찬성하고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를 끼지 말고 공기청정기를 쓰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적절하게 그 정도를 정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또 그런 조언이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런 환경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잠시 뒤에 교통정보 잘 전해주시고요. 여기서 나성수 캐스터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면서 노래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요일 날은 저희 아들하고 키즈카페 가기 싫어요. 일요일도 맑은 러브홀릭 들려주십시오. 네, 여기서 1부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열리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 인천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 인천광역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경인일보 김민재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네, 인천시의 택시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6년 만의 인상이죠? 예, 인천시 택시 요금이 6년 만에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인천시 택시 요금은 2013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다음에 지금까지 쭉 동결해 왔는데요. 예. 지난주 인천시가 택시 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인상안을 통과시켰고요.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면 2월부터는 기본요금 3,800원이 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본요금만 인상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미터요금이라고 부르는 거리요금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기본요금이란 2km를 갈 수 있는 요금이고 이동거리 2km가 지나가게 되면 이때부터 거리 요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100원당 갈 수 있는 거리가 144m였는데 이제 135m로 줄어들고요. 100원당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택시 업계에서는 기본 요금과 거리 요금뿐 아니라 심야 할증, 다시 말하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붙는 할증 요금과 인천 경계를 넘어갈 경우에 붙는 시계외 할증도 인상을 요구했는데요.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있어서 회의에서 이번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예. 현재 할증은 기본 요금의 20%가 붙습니다. 그렇군요. 기본 요금과 거리 요금은 조금 오르지만은 할증 요금은 그대로 동결이 됐고요. 네. 이 택시 요금 인상의 근거는 연료비가 많아지고 또 최저임금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서비스 질 향상으로 좀 돌아와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인천시 택시 요금은 2002년에 1,300원이었고요. 그때 1,500원으로 올랐다가 2006년 1,900원,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으로 오른 다음에 동결해 왔습니다. 예. 택시업계는 이제 더 이상은 동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그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추진에 대응하는 집단 행동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민들은 그 승차 거부나 뭐 난폭 운전,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일부 그 운전자들 사례 때문에 시민들이 그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인천시는 그 요금이 조정된 효과가 실제 서비스 개선이나 그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뭐 지도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법인 택시의 경우는 노사 합의로 인상분을 회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택시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뭐 배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고요. 예. 그 친절도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서 그 택시회사의 페널티나 인센티브 제도를 또 시행할 계획입니다. 업계 스스로도 친절 캠페인을 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청년 취업난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인천시가 오랫동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 장려금을 주는 사업을 시작했군요. 예, 인천시가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300만 원의 구직 활동비를 지급하는 일명 드림 체크카드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합니다. 네. 이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그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야 하고요. 전용 체크카드를 개설하면 매달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학원비나 교재비, 응시료, 또 구직이나 뭐 면접에 필요한 양복이나 옷들 필요한 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예. 교통비나 식비 등 간접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열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카드 오용을 막기 위해서 유흥주점이나 호텔, 안마시술소, 상품권 판매소 등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클린카드처럼 막아둘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4월까지 협약은행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면요. 5월부터는 사업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일단 올해는 3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요. 앞으로 4년 동안 1000명에게 드림 체크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인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김민재 기자였습니다. 네, 1월 17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오스몬스의 Love Me For a Reason입니다. 잠시 뒤 56분 날씨와 교통에서 또 나성수 캐스터, 박현실 캐스터가 날씨와 교통 전해드리니까요. 이 프로그램도 꼭 귀 기울여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